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는 거의 99%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돼요. 근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형식적 경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제경매에 보면은 강제경매는 어떤 때 하느냐? 압류. 그 여러분들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많이 들으셨죠? 압류는 어느 때 하고 가압류는 어느 때예요? 강조. 네? 강조. 크게 잘 안 됩니다. 네. 그 압류하고 가압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압류하고 어떤 때 가압류하냐? 네, 그죠? 뭐,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압류는 국가나 공공기관. 얘네들은 압류하면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네들은 등기가 안 돼요. 나쁜 놈. 우리는 돈 내는데. 그죠? 그 얘네들은 지회에서 하는 거니까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그 말고 여기에 이제 압류를 못해서 하는 게 이제 뭐 교부청구. 교부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강제징용은 이제 압류. 그 압류는 등기부등본에 어디에 있어요? 갑부. 그죠? 등기부등본에 그래서 압류에서 이제 경매가 신청이 되면은 갑구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가압류. 가압류는 개인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네? 가압류. 압류하고 가압류를 왜 해요? 받을 게 있으니까. 네? 받을 게 있으니까. 아니 받을 게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왜 하냐고. 왜? 안 주니까? 맞아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뭐 어떤 그 압류하고 가압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법원 용어에 가처분이 있죠, 그죠? 압류하고 가압류는 그 행사하는 게 그것만 틀리지 같은 거잖아요. 채권. 네. 채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권리. 그 권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매매하지 마라, 전세 주지 마라, 임대차 하지 마라. 있죠, 그죠?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그래서 그래요. 이해를 하면은 쉬운데 여러분들 뭐 그냥 달달달 애우기만 하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처분은 내용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는데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은 이제 어떤 권리나 무형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묶어둘 때. 근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묶어두잖아요. 그 왜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하냐면은 이 상태로는 일단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받으면 강제로 와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법치국가고 그 법치국가인데 그럼 절차해야 되는데 일단은 소송을 그러면 그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잖아. 소를 제기한다 그래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기 전에 빼돌리면 안 되잖아. 빼돌리지 말라고.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압류한다잖아요. 잡고 있는 거. 반대로 빼돌리면은 소송하고 있는 사이에 빼돌리면은 압류 안 하고 가처분 안 하고 있으면은 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그 지분 이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있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죠?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임차인이나 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못 가게 너 꼼짝하고 있어. 내가 너 소송할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전해버리면은 소송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꼼짝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하게 되면 꼼짝 말아야죠. 그죠? 가처분 해놨으니까. 맞나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했는데? 점유 이전 가처분 했으면 원칙은 꼼짝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유인전 금지 가처분 이제 그런 이제 골치 아픈 경우가 있다. 이제 명도하는 데 가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고수들이 맨 그딴 짓 해갖고 컨설팅해서 돈 받아먹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가압류는 이제 민간에서 개인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강제경매는 집행권이라 하는 문서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이라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국전, 금전,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러네요. 법원 용어인데 이제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 문서를 말한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강제경매는 압류를 하고 나서 그 소송을 해서 판결문 집행권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집행권원인데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판결문에 받아서 경매를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절차가 간단하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임의경매는 가압류를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가압류. 임의경매는 대표적인 게 근저당. 여기에는 압류 가압류에는 강제경매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를 위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해서 환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임의경매는 울구에 표시가 돼요. 울구가 표시돼서 근저당,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거의 99%가 이제 근저당에서 이제 합류니까. 근데 이거는 소송을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거는 소송이 필요 없고 근저당에 여러분 대출 받아보면 근저당에 뭐 한 이만큼 쓰죠. 거기 내용 쫙 뭐 있는데 그냥 뭐 동의 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사인하고 바꾸죠. 그 내용에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다. 이자나 뭐 이런 걸 대출을 안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하고 저당하고 좀 틀리죠. 근저당하고 저당은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근저당에 의해서 이제 보통 한다. 그래서 이제 압류, 가압류, 이제 강제경매로 하는 거고, 울구고요. 임의경매, 이제 근저당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거쳐야 되고, 요거는 근저당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안 하고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는 여기에서는 집행권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두 가지 경매 차이는 임의경매가 특정 재산으로 담보되는 특정 채무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현시키는 경매인데 강제경매는 특정 재산이 담보되지 않는 일반 채권에 대해서 무형의 채권. 그 이제 강제경매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차용증. 차용증에서 채권이잖아요. 차용증이 채권이기 때문에 차용증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 차용증은 일단은 어떤 채권이지 우리 임대차 계약도 보증금 계약서도 채권이에요. 똑같으면 그걸로도 가압류 우리 민간 가압류 할 수 있는 거죠. 가압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임대차는 가압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이제 임차권 등기 하는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대항력하고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매이다. 이렇게 되고요. 임의경매. 그래서 임의경매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이제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것들은 질권은 이제 부기등기고요. 유치권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이제 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당권에서 비해서 나온 거다. 전세권도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민법 여기 나오죠. 여기 민법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나오고요. 질권이 338조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질권이 어떤 거라는 게 나옵니다. 생활정보 본인의 생활정보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 민법 치시고 338조에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요. 와 기타 목적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포함한다. 여기 형식적 경매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 경매가 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거의 간데 형식적 경매는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내 자녀가 있어.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자녀가 있다가 칩시다. 그럼 4분의 1씩 받았어요. 이제 우리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4분의 1씩 받아서 우리 동네에도 4분의 1씩 받아갖고 자매가 넷이에요. 지금 이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맨날 싸면서 뭐 좀 고치려면 4명이서 서로 부담 안 한다고 싸움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한바탕 하고 왔는데 4분의 1씩이에요. 4분의 1씩인데 A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지분만 갖고 있는 거지 뭐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 안에 뭐 주택이면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근데 여기 D라고 합시다.
근데 A가 큰 언니야. 언니가 혼자서 임대를 받아서 다 퍼먹고 있어. 동생들은 안 주고. 이 D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열받잖아. 원래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4분의 1씩. 100만 원 하면 25만 원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세금도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되고. 그런데 안 주고 있어요. 우리 동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그러고 있어요. 머리가 중간에서 아주 입장에 곤란해 죽겠어요. 저는 임대를 놓으니까 요 네 사람한테 다 촉구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근데 얘가 다 독재하고 있어. 뭐야? 그럼 계약서 쓰려면 여기에 3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4분의 1씩이니까. 그죠? 4분의 1씩이니까 52% 이상 돼야 되니까. 뭐 한 50%만 돼도 되는데 원래는 원칙은 50% 이상이니까, 과반수 이상이니까 요 3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틀어도 임대차 못 쓰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여러분이 상속받을 때도 지분 정리 잘해야 된다. 임대차 편하게 하시면. 부부 상속 받으면은 남편이 신경 안 쓰면은 자기가 51% 받고 남편은 49% 받으면 편하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임대차 하잖아. 그 남편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계획 쓰고 혼자서 여행 다니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4분의 1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형식 변명이냐면 이게 얘가 열받으니까 이 건물에 그 압류했어. 감유하고 임대차 가처분해서 그 임대 못 넣게 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해갖고 매매, 임대 뭐 이런 거 다 못 받게 해놨어. 그러고서 아빠가 하는데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얘가 그거에 비한 약식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돈을 줘라고 판결이 됐어.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얘가 공무원 불안 청구 공용을 불허한 청구 소송을 했어요. 아니 아파트를 아니면 주택을 어떻게 잘라? 4분의 1씩 못 잘라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 절차 순으로 가는 거라서 그래요. 공용을 권한 청구 소송을 가압류해놓고 공용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면 이제 판결을 받죠. 그럼 경매죠. 그래서 공용을 분할 청구에 기한 경매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채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채권자잖아요. 다 주인이니까. 채무자가 없고. 그러면 경매에 보면은 채권 금액이 영원이 있고 일원이 있는 게 있어. 왜 그럴까요? 의미가 없으니까. 분할해서 나눠가지고. 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요것도 이제 여기 PPT가 되니까 제가 그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런 거 나와서 대법원 경미정부에 그런 거 나온 것들 하나씩 예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 경매다. 그래서 경매 거기에 보면은 네이버 경매 뭐 이런 데 보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경매 아니면은 형식적 경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혼할 때. 안 주려고 그래 남편이. 같이 돈 벌어서 산 거야. 그건 소송하는 거지. 공용을 분할하는 거. 그래? 그래도 이것도 영원이나 이론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해도 돼.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힘만 빠지지. 뭐 이제로 잘 안 주려고 뭐 이렇게 분할을 잘 안 해주려고 하면 소송해. 그러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이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과 담보당 특정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특정 재산을 경멸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여기 민사재법 집행법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신법이에요. 제 264조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내지는 준용 규정. 준용 규정이라는 거는 부동산 안 계시니까 근데 이제 같이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중개사님들은 잘 아시는데 준용한다는 거는 275조에 같이 준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은 후순하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외에 상당 부분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틀린 부분만 기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경매 종류에는 여기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뭐 이렇게 목적물이라는 경매가 있고 임의경매, 현실경매. 근데 현실경매에서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상법 규정에 의한 재산 보정, 재산 보관 관리.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채권단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잖아요. 재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는 것들. 청산 처분하는 거. 그죠? 회사. 뭐 공장 이런 거 청산 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 가족 보존의 목적으로 한가하게 경매합니다. 공용물 분할, 상사 계약의 자조. 상사 계약의 자조가 있는데, 요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경매가, 일반 경매는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배울 필요도 없고요. 경매가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의 임의경매의 시행요건. 근데 이제 임의경매에서는 근저당권이 거의 이제 9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조금씩 배우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근저당권을 중심으로 이제 경매를 배우게 됩니다. 임의경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요건이 있는데, 경매를, 이거는 이제 소를 제기 안 하고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의경매는. 근데 저당권인데, 저당권이 등기부등에 설정돼 있어야 돼. 기본 요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는 돈 빌리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죠? 다 갚으면 안 되잖아. 그죠? 변제나 상계 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이제 중개사분들은 아시지만은 등기부등본에 돈을 다 갚았는데도 저당권이 맞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거는 채권을 갚는 거하고 등기 저당권 말소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말소할 때는 말소 해달라고 꼭 얘기를 하고 말소 비용도 지불해야지 은행에서 말소해줘요. 그냥 돈만 딱 내고서 놔두면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놔둘까요? 네, 또 빌리려고. 또 빌리는데 빌려도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서 임대차가 들어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까먹고 말소를 안 했어. 그 임대차가 그러면 선순위잖아요. 돈을 다 갚았으니까. 남아야지. 인기 안에서 남아야지. 세월가 나는데. 왜? 말소가 안 됐으면은 이승이지.
그렇게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말소만 되지 않았지. 군자당의 저기 본인은 상실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상실했는데 말소만 안 된 거죠. 절차만 안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일단 내가 돈 있어 좀 갚았다가 주인들이 그 전에는 좀 조금이라도 돈 필요하면 쓰려고 말소 안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많았어요. 이제 요새는 이제 하도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갚으면 하거나 아니면 감액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했는데 다 갚기로 하고 깜빡하고 말소를 안 하고서 임대차가 들어왔어. 그럼 이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얘 임대차가 선순위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얘가 대출을 채권 체계액이 5억인데 1억을 나중에 빌렸어. 근데 근저당 날짜는 앞에 있잖아요, 그죠? 임대차보다. 그래도 후순위. 네. 실치.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 후순위. 말소 등기 꼭 해달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네. 정말 그런데 계약서를 안 하라고.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상담이 가끔가다 1년에 한 30번씩 이런 게 상담이 들어와요. 실수하고 안 했는데 임자분한테 망할 놈의 주인놈이 돈을 빌렸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앞에 선순위 있네. 근저당 날짜, 접수 날짜가 앞이잖아요. 임대차는 뒤에고. 다 갚기는 갚았는데.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뒤에 날짜에 1억을 다시 빌렸어요. 이 내용이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있는데 공중에서 공부할 때도 가르쳤어요. 왜냐면 우리 공중에서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뿐입니다.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가끔가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걸로 계산, 이 근저당으로 딱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은행에 알아보니까 이 돈을 다 갚았다는 거야. 그리고 은행이 알아보니까 근저당은 있긴 있는데 다 갚고 나서 임대차 들어가고 나중에 그래서 1억밖에 안 해줬다는 거야. 후순위 채권으로. 네. 그런 경우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배당받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면은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 선순위가 있으니까, 근저당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낙찰을 받았다는 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난법 채권이 피난법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변제나 상계적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변매를 신청하죠. 왜?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리고 실행 요건이 돼 있잖아요. 돈을 다 갚았는데 그거만 남아있지 껍데기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근저당이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언제 갚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날짜가 지나지 않았는데
격리 실행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임차권 등기해도 기간이 끝나야 되잖아. 그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지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그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개사분들 반은 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하고 나면은 순위하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려고. 그럼 임차권 등기하고 하면은 나가야 되나요? 그죠? 안 나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요? 거주하면서도 받아주던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꼭 안 나가도 돼요. 네, 맞습니다. 임차권 등기 했다고 해서 나가는 의무 없어요. 제가 요새 그 서울시 전월세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들어오는 게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야 되나요? 나갈 데가 없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매를 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는데 그런 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전월세 전세대책 사기 4월 18일 날 한 게 보증금 지원해주고 다른 데 나가서 살아라고 전세금 받고 다른 데 지원 저리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4대 경매하는 데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월세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보증금도 지원해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그런 거예요. 또 뭐 하나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나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나가도 된다. 나가면은 동시이행이 있잖아요. 동시이행하고 돈하고 주고 받으면 동시이행이 되잖아요. 근데 돈 안 받았잖아.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단지 나가게 되면은 나가는 순간부터 이자가 보증금 못 받았잖아. 그죠? 경매 얘기하다가 중개사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자는 몇 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이 있어요. 5% 민법에 5%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아니분들도 이제 주변에 못하게서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빨리 압박하는 수단으로 또 5% 민법에 정당하게 있으니까 나중에 임차권 등기 비용하고 보증금하고 이자까지 청구하겠다. 그럼 날짜가 지나갈수록 만약에 전세가 3억이면 연 5%면 센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금 낮춰놔서 얼른 빨리 해야지. 그죠? 그런 압박수단을 여러분들 사용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나온 순간부터는 몇 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또 있어. 우리나라는 법이 많아요. 그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때 가르쳐 드리니까 거기에 보면은 12% 연 12% 판결을 받는 즉시 그때부터 기재상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5%로 환산하면 되고 판결을 받는 순간부터는 12%로 연 12%. 채권 이행에 와 있지 않으나 기한이익 상실, 담보물 훼손 등으로 가치하라 이자, 미지급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래서 원래는 만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변제기에 있을 것이 되는데 그 잊지 않아도 기한 이익 상실 그 조건부가 있잖아요. 네, 뭐 하면은 뭐 하겠다 이런 조건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민법에 그런 게 있는데 상실되면 담보물 훼손적으로 가치할 때고 뭐 이자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된 거고요. 당사자 간의 채무이익에 대한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내용 증명으로 청구한 후 견매를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약의 해지와 해제가 나온 김에 요거 용어 좀 설명하고 갈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해지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잖아요. 여기 그 중개사 아닌 분이 있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이게 경매 얘 이제 임대차 관계가 이제 계속 되니까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만 계시면 이걸 설명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알고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시충님께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중도금을 안 줄 수도 있고 계약금 주고 잔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계약을 해놓고서 임대인이 보통 일반 계약은 임대인이 해지하려면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고 임차인이 해지하려면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약이 완성이 돼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월세 같은 경우 이게 돼요. 뭐 월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되면은 해지를 하게 되면 거기 중고까지 거기서 끝나요. 그죠? 해지는 중간에서 안 돌려주고도 끝나. 거기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월세금 앞에가 있는데 이게 쭉 갔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계약을 해지하자고 그래요. 그렇다면 계약이 원점으로 와요. 원점. 그럼 계약금 준 것까지 다 돌려주고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해제가 그래요. 여기에서 해지한 거는 거기까지만. 그렇죠. 이거 준 거는 준 거고 여기서 끝.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분도 그렇지만 중개사 아닌 분들도 요거 용어 잘 써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뭐 아는 사이나 뭐 이렇게 끼리끼리 해갖고 이렇게 뭐 해제 쓰거나 해제하거나 해도 그냥 뭐 당 해지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고 돈 주고 받고 나중에 끝나고 빠이빠이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소송으로 가요. 그 용어 하나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은 안 줘도 되니까 여기까지 받은 거. 진짜 대박 나는 수가 있고, 그죠? 해지하고 해제는 그렇게 구분한다. 뭐 경매 얘기하다가 제가 아는 상식 얘기 좀 하고 상담한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나중에 가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이해가 가요. 근데 처음에는 좀 처음 접하시는 분은 용어도 생소하고 옛날에 법률 용어 나오고 그러니까 어려워. 그냥 그냥 얘기한다 이렇게 들으시고 편하게 그리고 또 내가 또 새로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